은경은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원두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다. 48의 나이에 시작한 작은 카페였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쉼터가 되었다. 오전 10시 정각. 은경은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박도연이었다. 74의 나이를 꼿꼿한 자세로 언제나 정중한 인사와 함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깔끔한 재킷 차림의 검은 가방을 든 모습이 은퇴한 교수나 공무원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네. 어서 오세요.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은경이 묻기도 전에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메리카노 한 잔, 설탕 2스푼, 그리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 지난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주문한 메뉴였다. 커피를 내리며 은경은 슬쩍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책과 쉼 서점에서 민호가 문을 열고 있었다. 박도연은 커피를 마신 뒤 어김없이 그 서점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늘 같은 책을 살 것이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고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이상함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여기 나왔습니다. 은경이 커피와 케이크를 내놓자 박도연은 늘 하던 대로 감사 인사를 했다. 그의 얼굴엔 항상 온화한 표정이 있었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느낌도 함께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사람처럼. 박도연이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동안 은경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했다. 하지만 귀 한쪽으론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정확히 15분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서점으로 걸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 참 신기하네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걸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박도연의 하루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다. 너무나 정확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서점 앞을 지나가는 박도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민호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늘 그랬듯이 같은 책을 집어들 것이다. 은경은 커피잔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분명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도 박도연은 어김없이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마치 누군가 똑같은 하루를 무한히 되풀이하도록 프로그램에 놓은 것처럼. 은경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카페로 민호가 들어왔다. 책과 쉼 서점을 운영하는 그는 은경과 비슷한 나이로 이 동네에서 가게를 시작한 지도 비슷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다. 무슨 일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에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박도연 어르신 말인데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은경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자신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구나. 어떤 면에서요? 매일 같은 책을 사세요. 정말 매일요. 김소월 시집을 벌써 몇 권째 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처음엔 선물용인가 했는데 석 달째 똑같은 책만 사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항상 새 책처럼 깨끗한 걸로요. 은경은 커피를 내리며 끄덕였다. 자신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시고 정확히 15분 만에 나가세요. 마치 시계처럼요. 그러게요. 그리고
책값을 낼 때마다 돈을 세심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커피 머신의 소음만이 조용한 오후를 채웠다. 혹시 은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돈 세탁 같은 건 아닐까요? 같은 책을 계속 사서 영수증을 만들고 말하고 나서도 스스로 우스워했다. 74세 점잖은 어르신이 그런 일을 할 리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을 찾기도 어려웠다. 글쎄요. 그렇게 나쁜 분 같지는 않은데 민호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그분이 집에 가져간 책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벌써 수십 권은 되실 텐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매번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가시는 것도. 은경은 컵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박도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은경이 말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이에요. 민호가 놀란 듯 쳐다봤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동네 이웃으로서 궁금한 거죠. 사실 은경도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박도연의 모습을 보며 점점 커져가는 의문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 내일 한번 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두 사람은 마치 작은 모험을 앞둔 아이들처럼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오전, 은경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열었다. 민호도 서점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제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정각 10시, 박도연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인사, 변함없는 미소. 은경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주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했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도연이 인사를 하고 서점으로 향했다. 은경은 급히 앞치마를 벗고 카페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민호가 서점에서 나와 눈짓을 보냈다. 박도연은 어김없이 김소월 시집을 계산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책을 든 박도연이 서점을 나왔다. 은경과 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박도연은 골목길을 통해 주택가로 향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가끔 멈춰 서서 길을 확인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기 봐요. 민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박도연이 낡은 3층 건물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1층은 작은 슈퍼마켓, 2층과 3층은 원룸들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박도연은 건물 옆 좁은 계단으로 내려갔다.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두 사람은 알 수 없었다. 따라가 볼까요? 은경이 망설이며 물었다. 민호도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조심스럽게요.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다. 벽 한쪽에 작은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다. 박도연은 그중 하나를 열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경은 민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아요. 멀리서 봐도 박도연이 사물함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넣는 모습이 보였다. 새로 산 책도 그 안에 넣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확인할 수 없었다. 박도연이 사물함 문을 닫고 돌아서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급히 계단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발견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히 박도연은 그들을 보지 못한 채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봤죠? 분명 뭔가 있어요. 은경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정말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지만 박도연의 인품을 생각하면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물함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어요. 민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망설임이 더 많았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보는 건 그냥 확인만 해봐요. 정말 이상한 게 있으면 신고하고 아니면 그냥 있는 거죠. 은경도 내심 찜찜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다. 매일 보는 이웃에 대한 의문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럼 내일 다시 와봐요. 어르신이 안 계실 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박도연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날 밤 은경은 잠이 오지 않았다. 박도연의 온화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가 자꾸 떠올랐다. 정말 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민호가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은경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박도연 어르신에 대한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냥 어디로 가시는지만 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커피를 바라보더니 마치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듯했다. 이게 제가 주문한 게 맞나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경은 깜짝 놀랐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와 치즈케이크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미묘한 당황이 숨어 있었다. 서점에서 나온 민호와 눈짓을 주고받은 후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박도연을 따라갔다.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고 몇 번이나 멈춰 서서 길을 확인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박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경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박도연이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 옆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망설였다. 들어가 볼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에는 작은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다. 박도연은 그중 하나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멀리서 보니 그가 꺼낸 것은 작은 공책 같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뭔가를 확인하고 오늘 산 책과 함께 사물함에 넣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뭘 적고 계시는 걸까요? 민호가 속삭였다. 박도연의 모습은 수상하기보다는 간절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갑자기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급히 계단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있나요?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다시 메모 적기를 계속했다. 잠시 후 박도연이 사물함을 잠그고 올라갔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뭔가 이상해요. 은경이 말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것 같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의 모습에서는 위험함보다 외로움이 느껴졌다. 내일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어르신이 안 계실 때요. 네.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요.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점 걱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안 오시네요. 은경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전 11시가 넘었는데도 박도연이 나타나지 않았다.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민호가 서둘러 카페로 들어왔다. 어르신 못 봤어요? 서점에도 안 오셨는데. 여기도요.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정작 박도연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지금이 기회 아닐까요? 사물함을 확인해 보는 거요. 민호의 제안에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동네가 조용해진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다.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는 곳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저기요. 어제 열었던 게. 민호가 가리킨 사물함은 작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것이라 흔들어 보니 쉽게 열렸다. 어머. 은경이 작은 탄성을 냈다. 사물함 안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현금 다발도, 수상한 서류도, 비밀스러운 물건도 없었다. 대신 4개의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각 커피 영수증, 책 영수증, 메모, 사진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게 뭐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메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3월 15일, 카페 이름, 은경의 쉼터. 사장님, 은경씨. 친절하심. 3월 16일, 아메리카노 맛있음. 설탕 2스푼이 적당함. 꼭 기억할 것. 3월 20일, 서점 주인 민호씨가 김소월 시집 추천해줌. 좋은 분 같음. 은경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4월 2일, 오늘 은경씨가 환하게 웃어주셨다. 기분이 좋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4월 10일 내가 왜 매일 같은 책을 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 같다. 5월 5일 집 주소를 또 잊었다. 메모장 확인하기. 어머나. 은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주문, 같은 책. 박도연은 잊어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상자를 열어보니 카페와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기억해야 할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증 상자에는 메일의 구매 기록이 빼곡했다.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기억의 증거들이었다. 이 카페에서 나는 환영받는다. 이 서점에서 나는 좋은 책을 만난다. 마지막 메모가 눈에 띄었다. 은경은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동안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루하루를 기억하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빨리 정리하고 나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상자들을 제자리에 놓고 사물함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밖으로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다. 우리가 도와야겠어요. 네, 어떻게든요. 은경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손님이 아니었다. 혼자서 기억과 싸우고 있는 용감한 이웃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은경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어디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민호 씨, 우리가 어르신 집 주소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개인정보라.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박도연이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옷차림이 어수선하고 표정도 어딘가 헤맸다. 저기, 혹시 이곳이 어디인가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카페예요, 어르신. 은경의 쉼터요. 평소에 자주 오시던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박도연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표정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요. 뭘 마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매일 같은 주문, 같은 책. 그리고 그 간절한 메모들. 박도연은 치매 때문에 잊어가는 기억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설탕 2스푼 넣어서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서요. 박도연의 미안해하는 표정에 은경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민호가 카페로 들어왔다. 박도연을 보더니 깜짝 놀랐지만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책을 사야 하는데요. 뭘 사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김소월 시집은 어떠세요? 진달래꽃이요. 박도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맞아요. 그 책이에요. 어떻게 아셨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책이거든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은경은 박도연이 올 시간이 되면 미리 아메리카노를 준비해뒀다. 민호는 김소월 시집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놓아뒀다. 박도연이 길을 잃으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집까지 데려다 드렸다. 그는 매번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다. 이런 폐를 끼쳐도 되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은경의 말에 박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다음 날이면 또 잊어버릴 미소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박도연이 사물함에서 꺼낸 공책을 보여줬다. 제가 쓴 글인데 읽어보실래요? 이 동네에는 천사들이 있다. 커피를 주는 천사와 책을 주는 천사. 내가 그들의 이름을 잊어도 그들은 나를 기억해 준다. 은경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박도연을 수상한 손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매일매일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었다. 어르신, 내일도 꼭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비록 제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발걸음은 기억할 테니까요. 박도연이 떠난 후 은경은 민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르신의 기억이 되어드려야겠어요. 네, 그게 이웃이 할 일이죠. 동네의 작은 카페와 서점은 그렇게 한 사람의 기억을 지켜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